제주대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4학년도 제주대학교 총장배 토론대회 팀별 준비 안내를 맡게 된 디베이트볼의 이주승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아마도 제주대학교 총장배 토론대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 이 대회에 참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걱정하거나 또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예선을 잘 통과하기만 하신다면 본선에서 토론대회에 참여하시는데 큰 문제 없도록 저희가 다방면으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큰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나는 토론대회 이번에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저희가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그리고 대학에서도 많은 준비를 했으니까요. 꼭 이번 대회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크게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대회 개요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선 제출문 준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회 개요는 여러분 홈페이지 모집 공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예선 제출물, 다른 말로는 저희가 입론서라고 하죠. 이 대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예선의 일환으로 모두 입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입론서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예선 접수, 즉 여러분들이 입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현재 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21일 월요일입니다. 23시 59분 자정 12시가 되기 전까지 꼭 신청서와 함께 입론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서식을 보시면 그 안에 신청서, 그리고 여러분 동의서, 그리고 입론서가 모두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파일로 이클립스를 통해서 제출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심사위원진의 일종의 블라인드 심사를 거쳐서 본선 진출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복수의 심사위원들이 각각 여러분들의 입론서를 평가한 이후에 각각의 점수를 모두 합산해서 본선 진출팀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10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저희가 대학 홈페이지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선 진출이 확정된 팀들은 본선에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본선은 11월 초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11월 6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이때는 오후 시간을 다 비워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8강, 4강, 결승이 하루에 모두 진행되기 때문에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4강, 그리고 8강 이 경기 후에는 바로 심사 결과 발표 후에 심사평을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전국대회라든지 많은 대회에서 심사평을 안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 제주대학교 총장배 토론대회에서는 심사 결과를 바로 심사평과 함께 여러분께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토론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토론 경기를 통해서 어떤 점이 좋았고 그리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 그리고 전체 토론은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전문 심사위원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단순히 이 토론대회가 경쟁뿐만 아니라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대회 당일에도 심사위원진께 여러 질문도 하고 그리고 심사평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토론 실력을 더 키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상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제주대학교에서 많은 것을 준비를 했고요. 대상 한 팀입니다. 우승팀이죠. 100만 원과 총장상이 수여됩니다. 그리고 최우수상입니다. 결승전에 올라갔으나 마지막 우승까지는 하지 못하고 그 다음 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한 팀에 대해서는 60만 원이 제공되고 그리고 센터장상이 수여됩니다. 그리고 우수상도 한 팀이고요. 40만 원, 그리고 센터장상이 수여된다. 네, 그리고 스피치상입니다. 이건 한 팀이 아니라 한 명에게만 수여가 되고요. 20만 원, 그리고 센터장상이 수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본선을 통해서 심사위원진이 각각 매긴 점수와 그리고 여러 피드백을 좀 종합해서 한 명을 선정해서 시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기타 청중 이벤트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10만 원 상당의 기념품 그리고 여러 어떤 경품들을 준비했으니까요. 단순히 이 토론 대회를 참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 학우들에게 이 대회에 청중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결승전은 모든 청중에게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논제입니다. 이번 대회의 큰 테마는 ESG와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이 큰 테마 안에서 크게 세 가지 주제가 나올 예정이고요. 먼저 예선과 결승에 쓰일 주제입니다. 바로 ESG 공식 의무화는 그린워싱을 불가피하게 만든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대회에 참여하신다면 예선 입론서에 작성해 주셔야 할 주제가 바로 이 주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본선 8강에서 이 주제를 여러분들이 토론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주제를 다시 결승전까지 올라가시면 이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게 되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제는 저희가 먼저 공표를 했기 때문에 대회 당일 별도의 준비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승전까지 염두에 두신다고 하신다면 충분히 자료라든지 아니면 스피치 어떤 안들을 준비를 해 와야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예선 주제와 결승 주제는 동일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예선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만 입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본선 진출이 확정된 팀들을 대상으로는 저희가 본선 8강부터 또 준비 토론입니다. 이것도 은행과 투자사는 환경을 훼손하는 사업에 투자 및 대출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논제로 저희가 토론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회 당일 별도의 준비 시간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가 한 2분에서 3분 정도 여유 시간을 드릴 예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바로 토론할 수 있도록 찬성 측 그리고 반대 측의 논리를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4강 즉흥 토론입니다. 그래서 대회 당일 별도의 준비 시간을 저희가 30분씩 주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미 공표된 주제들 같은 경우는 준비 시간이 없죠. 근데 이 4강 즉흥 토론이라고 해서 현장에서 저희가 대회 당일 발표하기 때문에 발표 후에 준비 시간을 30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 시간 동안은 여러분들 팀원과 함께 그 논제를 분석하시고 그런 다음에 토론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즉흥 토론 같은 경우에는 뭐 8강이나 예선 결승과 달리 여러분들 당연히 자료 조사도 중요하겠지만 즉석에서 순발력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논제를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토론대회 형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대3 우회식 토론 형식에 기반해서 저희가 토론 초심자도 접근할 수 있도록 변형을 했고요. 제가 의회식 토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토론 형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의회식 토론은 논제 분석 그리고 논증 과정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논제 분석을 할 때도 단순하게 어떤 배경만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논제와 관련된 문제점은 무엇인지 우리의 주장 또는 우리의 결론이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나의 의견이 여기 있으니까 또는 나의 자료가 여기 있으니까 이거를 믿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정확하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결론이 있다면 그런 결론이 전제로부터 어떻게 결론까지 이어지는지를 명확하게 여러분의 언어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사별 역할에 따라 토론을 진행을 하고요. 논거 제시, 그리고 반론, 재반론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간략하게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대팀의 논리를 검증할 수 있는 교차 조사 시간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 모집 공고에 있는 안내 문서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차 조사라고 한다면 상대팀이 우리 팀에게 질문을 하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법정에서 변호사가 상대 신문을 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각 토론은 팀당 2, 3인으로 구성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팀원을 구성을 하실 때 2인도 좋고요. 3인도 좋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1인 참가는 불가하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개 팀, 찬성, 반대가 있기 때문에 두 개 팀이죠. 그래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찬성 측은 의제를 발의하고, 쉽게 말하면 주제에 대해서 찬성하고 라는 뜻이고요. 반대 측은 반대 의견을 개진합니다. 쉽게 말해서 주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본선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선 경쟁을 뚫고 본선에 진출하시면 11월 6일 날 수요일에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본선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오후 1시에 모이면 대회 브리핑을 간략하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진행 방식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심사 기준이라든지 심사위원 소개도 할 예정이고요. 참고로 심사위원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대회를 심사하시는 분들은 우리 대학교 교원들과 전국 토론대회, 국제 토론대회에서 심사 경험이 있으신 분들로 저희가 심사위원진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결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는 심사평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한 부분은 세세하게 심사위원진에게 안내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잘 준비해서 대회장에 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가 13시 20분부터는 8강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바로 논제는 다른 논제죠. 은행과 투자사는 환경을 훼손하는 사업에 투자 및 대출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논제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8강 경기에서 올라가는 팀들을 대상으로는 4강 경기가 진행됩니다. 여기에서 좀 다른 부분은 즉흥 주제로 진행된다라는 부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제가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께 팀별로 30분씩 시간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찬성 측 입장이라면 또는 반대 측 입장이라면 각각의 입장에 맞게 토론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이제 심사평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는 결승전만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결승전에는 청중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결승전을 오픈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중 입장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8강이나 4강에서 떨어지셨더라도 결승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결승전 예선 주제와 똑같은 주제죠. ESG 공시 의무화는 그린워싱을 불가피하게 만든다라는 논제입니다. 그럼 이후에는 이제 시상식, 폐회식 하게 되면 이 대회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본선 토론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선 진출 팀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안내해드릴 예정이고요. 여기는 지금 일단은 예선을 위한 토론대회 참여 방법을 안내해드린 자리인 만큼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 의회식 토론 형식으로 토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모든 토론은 찬성 측이 먼저 토론을 열게 됩니다. 즉 찬성 측이 먼저 발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찬성 발언 5분입니다. 그리고 찬성 발언이 끝나면 작전 시간은 1분 드리게 되고요. 이 작전 시간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팀별 그 팀원 간에 여러분들께서 간략하게 어떻게 질문을 할지 또는 어떤 답변을 할지 논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반대 측이 진행하는 첫 번째 찬성 발언에 대한 교차 조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찬성 발언하는 사람이 막 스피치를 끝냈죠. 그러면 이에 대해서 반대 측이 첫 번째 찬성 발언에 대한 교차 조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질문을 하는 측은 만약에 2인 또는 3인이라고 한다면 모두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는 측은 무조건 한 명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할 수 있느냐? 바로 이 발언을 한 사람만 답변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도권은 반대 측이 갖게 되고요. 3분 동안 진행되게 됩니다. 그날 바로 이어서 첫 번째 반대 발언 5분 동안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작전 시간 진행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첫 번째 반대 발언에 대한 교차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주도권이 바뀌게 되겠죠. 누가 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찬성 측이 하게 됩니다. 이때도 3분이고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찬성 발언, 찬성 측이 하게 되고요. 5분 동안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작전 시간 똑같이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찬성 발언에 대한 교차조사, 또 두 번째 반대 발언, 작전 시간, 두 번째 반대 발언에 대한 교차조사 동일하게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찬성 측 그리고 반대 측의 마무리 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최종 변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토론을 보시고 이 역할을 맡은 연사분께서는 토론의 내용을 요약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쟁점을 식별한 후에 그리고 주요 논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보강을 한다거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상대편에 대한 주요 논거를 다시 한 번 더 반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사위원에게 우리 팀이 왜 더 설득력이 있었는지를 어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토론이 이렇게 해서 다 끝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제주대학교 홈페이지 가시면요. 지금 토론대회 공고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쭉 내려보다 보면 또는 이게 시간에 따라서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시다 보면 저희 총장배 토론대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네요. 2024학년도 총장배 토론대회 참여자 모집.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럼 여기에 관련해서 내용도 잘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팀장 1인이 대표 신청, 그리고 신청서, 그리고 입론서 첨부 필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어디서 또 서면으로 확인하실 수 있냐면요. 일단 첫 번째, 바로 이 부분입니다. 토론대회 준비 안내서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토론 준비 안내서 보시면 예선 입론서 작성 방법, 본선 토론 형식 소개, 그리고 심사위원 및 심사 기준까지 저희가 여기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을 보심과 동시에 그리고 이렇게 서면으로 또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입론서 양식도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 신청서 보시면 그 안에 입론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청서에서 작성하는 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일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기에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참가 신청서 제출 시에는 이클립스를 통해서 신청서 1번, 2번 개인정보 동의서, 그리고 입론서를 한 파일에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청서 파일에 입론서 양식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신청서 양식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따가 간략하게 설명드릴 예정이지만 입론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쓰면 좋은지, 그리고 본선 토론 형식 소개, 제가 방금은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각각 역할을 어떤 거를 더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쭉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심사를 하는 거야?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명하게 여러분들께서 심사 기준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관련 내용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심사 기준 어떤 식으로 가는지, 분석력, 그리고 전달력, 그리고 전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전달력과 같은 부분은 저희가 예선에서는 바로 평가하기는 어렵겠죠. 다만 여러분들이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했는지, 어떤 단어를 선택했는지 등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40, 40, 20 이렇게 전략까지 나와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어떤 논리, 그리고 어떻게 논리를 풀어내는지가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토론대회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자료고요. 그 외의 자료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토론대회 안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또 한 번 더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입론 개여서 만약에 수정하고 싶으시다면 센터에 별도로 연락하셔서 다시 한 번 더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논제 다시 한 번 나와 있고요. 토론 형식 이렇게 다시 한 번 나와 있고 연사 역할 세부 어떻게 나와 있는지도 이렇게도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살펴봤듯이 홈페이지 모집 공고 안에 토론대회 준비할 수 있는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팀원들과 함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시 돌아가서 일단은 지금까지는 토론대회 개요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예선 제출물, 즉 입론서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예선 준비를 하시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당연히 제가 아까도 계속해서 강조를 했죠. 예선 논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8강 논제도 있었지만 예선 준비 단계에서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예선 논제는 ESG 공시 의무화는 그린워싱을 불가피하게 만든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거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입론 개요사 안에도 논제를 이미 다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헷갈리실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입니다. 방금 살펴봤죠.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론서 양식을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또는 신청서 서식에 이미 입론서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 바로 활용해 주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입론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입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봐야겠죠. 일단 먼저 입론의 정의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론이라고 생각한다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입론은 정말 간단합니다. 토론 주제 또는 논제, 의제에 대해서 우리 팀 의견의 체계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종의 우리 팀의 입장과 논거를 제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실제 토론에서는 상대편의 의견이나 논거를 듣고 반론하는 과정까지를 포함을 합니다. 다만 입론서에서는 그 입장, 주어진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논리를 풀어내느냐, 즉 논거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한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파트죠. 입론서를 쓰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토론 개요서 또는 입론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 개요서가 있고 입론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 안에서도 개요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입론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준비한 거를 그 개요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풀어서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측에 보이는 이 부분 보이시죠? 토론 개요서. 이 부분은 이 개요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러분 팀명 적으시고요. 그리고 팀원 대표, 그리고 팀원 2. 만약에 팀원 3까지 있다고 하시면 여기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논제는 이렇게 다 넣어놨죠. 그러고 나서 용어 정의 배경 설명 항목이 있고요. 주요 쟁점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토론을 전체적으로 크게 분석하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찬성 측과 반대 측에 대한 논거들 다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여러분들이 서술식으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요점 더 간단하게 한 문장이나 키워드 중심으로 써주시고요. 그 설명도 간단하게 써주시고 그 증거도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술식으로 써주셔도 좋고요. 또는 개조식으로 써주셔도 좋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1번 논거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2번 논거 또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아무리 생각해도 논거 3번이 떠오르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 뭐 여기는 생략을 해두셔도 좋습니다. 또는 반대로 우리의 주장이나 논거가 3개보다 더 많다 라고 하신다고 하시면 이 양식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항목을 더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논거 4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이 만들어서 4번에 대한 논거를 써주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토론 개요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문서죠. 예를 들면 여러분의 팀명부터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토론왕이라고 일단 해보겠습니다. 저가 대표라고 한다면 이주승 이렇게 넣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팀원들 이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팀원들 넣어주시면 되고 근데 논제는 이미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용어 정의 배경 설명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 여기 이 용어에 대한 풀이는 이미 저희가 사전에 제공을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먼저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 팀원이랑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어떤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까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답은 드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 1번 ESG 또는 이걸 더 구체화시킬 수도 있겠죠. ESG 공시는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뭐 2번 그린워싱은 어떤 의미인지 이거에 대해서 용어 정의를 어느 정도 해야겠죠. 그리고 위에도 배경 설명을 간략하게 넣어주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더 나아가서 공시 의무화라고 하는데 공시 의무화가 어떤 의미인지
이것도 아마 나라마다 그리고 조금씩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토론이 가능한 수준에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공시 의무화가 뭔지도 작성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꼭 이걸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런 다음에 주요 쟁점은 찬성 측과 반대 측, 여러분 아마 팀원 간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떤 논거들이 부딪히는 것을 목격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건 일종의 쟁점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씩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쟁점이 뭐 2개도 나올 수 있고 5개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토론을 관통해서 계속해서 부딪히는 일종의 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가 좋을까요? 예를 들면 ESG 지표가 그린워싱을 막기에 충분히 명확한가? 아니면 기업들이 악용할 수 있을 만큼 모호한가? 뭐 이것도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또는 ESG 또는 현재 ESG 지표의 명확성. 뭐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편한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 형식으로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뭐한가 아니면 뭐뭐하지 않은가 라는 식으로 쟁점을 만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참고용으로 살펴봐 주시면 좋고요. 제가 지금 쓴 내용을 꼭 따르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하나 예시로 그냥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다시 PPT 자료로 돌아가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토론 입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론의 논증 구조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토론에서 본다면 가장 상위 개념은 토론 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논제 또는 의제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어떤 이유나 논거를 바로 생각하기보다는요. 이것보다는 먼저 여러분의 입장을 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대회에서는 이미 입장이 정해집니다. 여러분들 추첨을 통해서 정해질 예정이고요. 찬성이면 찬성 또는 반대면 반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입장이 배정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입장에 대해서 여러 어떤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큰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논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논거 1번, 그리고 논거 2번, 그리고 논거 3번, 만약에 논거 4번이 있다고 하면 논거 4번 이런 식으로 하나의 집과 같은 모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입론을 뭐라 그랬죠? 논리의 체계를 세우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논거를 통해서 내 입장이 왜 옳은지 또는 왜 더 그럴듯한지를 설득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논거의 구성 요소를 좀 살펴볼게요. 제가 아까 논거 1, 2, 3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각각의 논거는 그 안에서 요점과 설명, 증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논거 1번에 대해서 각각의 그 요소가 있는 거고요. 논거 2번에 대해서도 설명, 증거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를 입론서에 녹여낼 때는 이러한 구조로 작성해 주신 것을 권장드립니다. 요점을 먼저 제시를 하시고요. 논거를 가장 잘 나타내는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측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설명, 논리가 한 문장에 함축될 수 있도록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어떻게 그런지 이 요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여러 자료를 찾아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료를 정확하게 또 여기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강조를 해준다거나 또는 주제, 큰 주제죠. 주제와 그리고 이 요점 사이에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 이거를 연결고리를 명확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볼까요? 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해야 하는가? 그럼 제 입장이 만약에 찬성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 논거들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로 저는 재범률 감소에 대해서 그 논거를 정리해 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촉법소년의 재범률 낮추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라는 식도 괜찮고요. 또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하향하면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 그래서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한 예시이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게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지 요점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실제 입론서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증거를 정확하게 또 다시 한 번 더 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강조를 하는 것까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하나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출처는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링크까지 넣어주시면 더 좋고요. 링크까지 넣어주시면 저희가 사실 유무를 판단하기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MLA나 뭐 APA 같은 인용 양식을 활용하지 않으셔도 그냥 간단하게 어디 출처가 누군지, 글쓴이가 누군지 그 링크 정도는 같이 넣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이 내용을 염두에 두고 다시 입론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요점이 무엇인지 알죠? 여러분 한 문장으로 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키워드 중심으로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설명 간단하게 써주시고요. 그리고 문장을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어떤 증거인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 이렇게 나눠주시고 쭉 적어주시고 뭐 증거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뭐 1번 증거, 2번 증거, 3번 증거 이렇게 넣어주셔도 됩니다. 요점 2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반대측도 써주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시면 맨 밑에 토론 입론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찬성 측과 그리고 이 반대측이 따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기 보시면 쓰실 때 휴먼 명조체 10포인트, 그 줄간격 160%, 여백 좌우 20, 상하 20 이렇게 써 있는데 그냥 여기에 맞춰서 예를 들면 뭐 찬성 측 입론은 이렇다 라는 식으로 쓰시기만 해도 이 양식에 맞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 여러분들이 뭐 복사 붙이기만 하지 않는다면 이 양식에서 벗어날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토론 입론서에는 뭘 쓰는 거냐? 일종의 개요서는 여러분의 논리를 심사위원들 또는 평가자 또는 청중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지도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눈에 여러분의 논리 체계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토론 입론서는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이 개요를 하나하나씩 여러분의 언어로 풀어내는 거다 또는 글로 풀어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론서는 일종의 에세이 또는 설득 에세이와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또는 결론이 이런 식으로 세 개로 나누게 되는데요. 그래서 서론에는 뭐 예를 들면 아까 용어 정의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서론을 좀 임팩트 있게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배경 설명도 필요할 겁니다. 또는 뭐 스토리텔링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뭐 여러분 뭐 스피치 하듯이 쓰셔도 좋고요. 또는 글을 쓰듯이 쓰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서론까지 나오게 되면 이제 본론이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겠죠. 그래서 뭐 첫 번째 논거, 첫 번째 논거, 그리고 누구누구는 뭐 한다, 뭐 증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아까 설명이 또 나오겠죠. 그럼 설명에 대한 부분 써주시고 증거에 대한 부분 써주시고 이게 말이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또는 글이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다 하나하나씩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원하신다면 서술식을 쓰지 않고 개조식으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토론 개요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 그 개요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입론서를 하나하나씩 세세하게 써주시면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찬성 측도 최대 3매 이내, 그리고 반대 측도 최대 3매 이내고요. 그리고 예선에서는 여러분들 찬성 측, 반대 측 다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꼭 3매를 꽉 채워야지 점수를 잘 받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의 논리가 잘 드러나는 한에서 뭐 1매 반, 뭐 2매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요. 서술식을 쓸 건지 개조식을 쓸 건지도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토론 개요 그리고 입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모집 공고에서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대회는 단순히 토론을 잘하는 사람, 토론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토론 대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토론 경험이 없는 그리고 초심자들도 토론 대회에 참여해서 많은 것을 좀 배워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저희가 토론 대회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토론 규칙, 그리고 방식 관련 문의는 여기 보이는 이메일 주소 보이죠? 이메일 주소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뭐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접수, 그리고 뭐 행정 관련 문의는 센터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 대회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많은 것 얻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많은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우리 대회장에서 그리고 서면으로 꼭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